2022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교과서 개념학습 49쪽입니다. 49쪽. 49쪽 이제 그 교과서 개념학습 마지막 지문이네요. 봅시다. 요게 이제 그 예술 지문이죠. 예술 지문. 이건 뭐 SF 장르, 그죠? 그다음에 판타지 장르 이 두 개 이제 비교하는 건데 뭐 판타지는 뭐 뭡니까? 이거 뭐 용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SF는 좀 실현이 가능한 어떤 과학 기술, 과학을 이용한 어떤 과학을 소재로 한 어떤 뭐 실현이 가능한 지금은 안 되지만 먼 미래에는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80년대 그때만 해도 막 걸어 다니면서 통화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죠, 그죠? 상상 못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SF지. 예,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된 거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과학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소재로 하는 게 이제 SF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뭐 그런 건 뭐 판타지 같은 거, 용 타고 다니고 막 모르지 이것도 나중에 뭐 유전자가 막 발달해가지고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가지고 용을 막 재현해가지고 막. 응?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아주 뭐 좀 먼 얘기고, 그러니까 판타지는 좀 먼 얘기고 SF는 좀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 얘기를 쭉 장황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이 거의 뭐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이 3문단 뭐 그러니까 3문단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낯설고 어쩌고저쩌고 뭐 인지적 낯섦 이런 거 막 설명해놨는데, 그러니까 뭐 인지적 낯섦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한 낯섦 이 아니라 인지적 낯섦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인지적으로, 인지가 여기서 이제 안다, 경험한다,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거니까. 인지적 낯섦이 뭡니까? 인지적 낯섦 어디 갔나? 이걸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은 안 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걸 말하는 거고, 그냥 낯섦은 판타지에서 낯섦은 뭐 용을 타고 다닌 거 뭐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말하는 거고. 그 뭐 장황하게 써놨지만 그게 내용이 다예요. 이게 별로 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문단도 결국 이제 그 인지적 낯섦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노붐이란 거죠. 노붐. 응? 노붐이랑 인지적 낯섦과 같은 얘기잖아. 그죠?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 있나 싶어갖고 깊이 있게 봐도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산문단에서 말하는 이 과정, 이제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낯섦, 이게 이제 그 판타지와 다른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새로운 어떤 관점을 유발해가지고 현실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한다. 그게 뭐냐? 노붐이다, 노붐. 그죠? 노붐. 사문단에서 말하는 노붐이죠, 그죠? 이 낯선 상상력을 기반한 낯선 것, 그게 뭐냐고? 새로운 어떤 노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 과학에 기반한 어떤 상상력이라서 이제 설득력이 좀 높고, 현실은 때 개념이 변화가 되고, 그죠? 이런 걸 봄으로써 이제 현실의 어떤 개념 변화,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거죠. 80년대 생각, 그죠? 개념이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관점, 야,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하면 좋겠네, 그죠? 그런 관점이 생기고, 가치관, 세계관 변화가 된다. 야, 걸어다니면서 통화하게 되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현실을 좀 깊이 있게 이해. 지금 뭐 유선전화, 뭐 공중전화밖에 없는데 막 삐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삐삐 모르죠. 그죠? 옛날에 삐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데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뭐 현실을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야, 걸어다니면서 통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 그죠? 그 뭐 길게 막 그렇게 써놨지만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뭐 내용이 없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게 좀 싫죠. 이런 글이 뭐 있을 것 같아 하고 꼼꼼히 보면 뭐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죠? 이런 거 좀 헛방이죠, 헛방. 그죠? 이런 글 어떤 그 짜임새로 봐서는 별로 점수가 뭐 높은 점수의 어떤 글이 아닙니다, 그죠?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뭐 그냥 뭐 설명 방식에 대한 얘기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적용 추론인데, 그래도 추론을 좀 덜하긴 합니다. 추론을 좀 덜하긴 하는데 이건 좀 봐야 되겠네. 이제 봅시다, 이따가.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공통적 차이점을 쓰라는 건데, 그냥 뭐 이게 요약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낯선 것이 등장하는 건 마찬가지고, 뭐 이따 봅시다, 문제, 그죠?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씩 봅시다. 일단 요약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요약 한번 빠르게 한번 봅시다. 자, 요약 갑시다. 뭐 요약 뭐 별 내용 없는데, 일단 SF 이제 판타지, SF와 사이언스 픽션과 이제 그 판타지의 차이점. 픽션이라는 게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넌픽션이 진짜죠, 그죠? 넌픽션이 진짜고 픽션이 가짜 얘기죠, 그죠? 어떤 뭐 과학적인 가짜 이야기니까, 뭐 어떤 초기 SF와 판타지는 거의 뭐
비슷하죠, 그죠? 현실과 이제 다른 어떤 상상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다르코 수빈이라는 사람이 뭔가 좀 SF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싶어. 이 사람 생각이죠, 그죠? 다르게 좀 설명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SF 판타지는 물론 상상력에 기반하는 것은 비슷한데, 이 낯선 것이란 게 다르다는 얘기지. 이 낯선 게. 상상력에 기반한 낯선 것이고 상상력에 기반한 낯선 것인데 다르다. 왜? 여기서 말하는 낯선은 어떤 초자연적이고 용을 타고 당기고 용을 타고 날아다니고 이런 어떤 신비로운 거죠. 개연성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당연하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하고서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SF에서 말하는 어떤 인지적 낯섦, 낯선거라는 거는 인지적 낯섦이라 그래가지고 이 낯선과 다르죠. 인지적 낯섦이 뭐냐? 인지라는 게 어떤 작가의 어떤 경험적 환경. 이게 뭔 말입니까? 말을 어렵게 써놨죠. 우리 글 쓴 사람의 어떤 경험적 환경이 뭡니까? 현실을 말하는 거지. 글을 쓰고 있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인지 플러스 낯섦. 그러니까 낯섦은 뭐냐? 상상의 틀이죠. 그러니까 여기 상상의 틀이라고 표현해놨는데, 그죠? 말 갖다가 때려 붙여가지고 괜히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써놨지만, 그 상상의 틀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경험적 환경이 이제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다. 요 말이 좀 어렵죠. 요 말이 조금 정리를 좀 합시다. 요 말이 말만 어렵게 써놨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실만으로는 안 돼.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글을 쓰는 현실적 경험, 이 현실을 대안으로, 현실이 그걸로 이제 글을 못 쓰니까 대안으로 이제 상상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말만 요란스럽게 지어놨지 내용이 없죠, 그죠?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상상의 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낯설미라는 게 상상의 틀이다. 상상했다는 얘기지. 이게 현실이고 이제 SF의 형식적 장치다, 그죠? 이거 상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SF의 형식적 장치, 이 말도 이해되죠, 그죠? SF의 어떤 형식적 장치라는 게 상상을 했다는 얘기지, 그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이다. 개연성이 있다, 그죠? 과학적 원리에 기반했고, 이건 초자연적이다, 신비로운 게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무선으로 통화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와, 진짜 올 수 있을까? 근데 좀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좀 낯설게 느껴지죠, 그죠? 유선전화로 집에서 통화하고, 아니면 공중전화에 몇십 원 넣어가지고 통화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좀 낯설면 느끼는 거지. 야, 손에 핸드폰이란 걸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막 하면서 걸어 다닌다. 그죠? 상상도 못해. 상상은 하고 있었죠, 그죠? 그 현실에 대한 낯섦을 유발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면서 현실에서 이제 유선 통화하고, 집에서 통화하고, 아니면 공중전화에서 통화하는 게 조금 당연한 걸로 여기졌다가, 이제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통화하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하니까 좀 현실이 좀 낯설게 느껴지죠. 야, 이거 집에서 유선전화 통화하는 거, 그 다음에 동전 넣고 공중전화에서 통화하는 거, 그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지. 당연하다고 여기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지. 야,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손에 들고 다니면서 통화하면 좋겠다. 그런 관점이 생기고, 현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선 통화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당연하다고 아무 생각 없었던 것들이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선으로 통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집에서 통화하거나 공중전화에서 통화해야 되는 그런 걸 조금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된다, 그죠? 현실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가, 유선전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가 무선전화를 보고서 야, 저런 시대가 있을란가? 아마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저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지, 생각해 보는 거지, 그죠?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문단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노붐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뭔 얘기입니까? SF에 들어있는 낯선 것이 노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사문단, 그죠? 그럼 이제 과학에 기반한 상상력이, 설득력이 당연히 있죠. 용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보단 과학에 기반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통화한다는 게 조금 상상력에 기반한 상상력이지, 옛날에 90년대 80년대 말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좀 있죠. 과학이 조금만 발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그 현실에 어떤 개념이 변화하는 거지. 야, 이거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통화하면 좋겠다.
그런 개념 변화가 생기는 거고, 또 새로운 관점. 그 뭐 짐에 있는 통화나 이제 유선 전화나 이런 걸 뭐 공중전화의 부스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야, 이거 기다릴 필요 없이 내 손에 딱 전화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죠?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가 생긴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뭐 내용이 별거 없죠. 뭐 요란하게 써놨지만, 그러니까 막 요란한데 내용이 별로 없는 이런 글입니다. 그죠? 봅시다. 본문 봅시다. SF, 뭐 사이언스 픽션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다. 과학이니까 뭐 사이언스가 과학이니까, 그죠? 과학의 픽션, 가짜 이야기,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다. 뭐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문화 콘텐츠의 전역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 SF는 단지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문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철학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및 미래의 사회의 문제 등의 어떤 시의성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할 수도 있고, 미래에 이런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 그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과학이 아주 많이 발달한 미래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지적 반응을 자극하여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문학 작품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다른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다. 문학 자체가. 그죠? 일단 뭐 초기 SF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다. 그렇지? 판타지긴 판타지인데 조금 사이언스가 들어간 거죠. 과학 얘기가 들어간 게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다라고 본 거지. 근데 그 초기의 SF에 대한 얘기죠. 그죠? 가치가 이제 낮게 평가됐다. 이게 별건 아니네. 이렇게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학 비평가 이제 다르코 수빈 이라는 사람이 SF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SF가 조금 이제 하찮게 평가가 됐는데, 이 다르코 수빈이라는 사람은 SF를 조금 높이고 싶은 거야. 그죠? 이 문단. 수빈은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타지와 조금 이제 구분 짓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 생각이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이걸 읽고, 수빈 생각이 맞네?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수빈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을 수가 있죠. 그죠? 읽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단 뭐 수빈의 생각이 뭐냐? 판타지와 이제 SF는 구별하고 싶다. 그죠? 낯선 것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판타지에도 낯선 게 나오고,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게 낯선 거죠. SF에서도 마찬가지 낯선 것이 나오는데 그 차이를 설명하였다. 판타지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되는 장르로. 그렇지. 뭐 다 그렇지. 그죠? SF도 그렇지. 낯선 것이 등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 판타지에 등장하는 낯선 것들은 이야기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용을 타고 날아다니고. 그죠? 하지만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냥 뭐 덤덤하죠. 용 타고 날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상상의 존재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판타지라는 구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거 뭐 용 타고 막 날아다니는 거 보고 좀 말도 안 되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죠? 구조가 깨진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판타지 작품에 용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품을 이제 수용한다. 수용하는 중에는 용이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럼 뭐 용을 타고 날아다니네, 이렇게 용 타고 날아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여기 이제 판타지에 대한 얘기고, SF 봅시다. SF도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점이지. 그다음부터 다 다릅니다. 그죠? 판타지와는 다르다. 상상력 기반, 그 다음에 낯선 것 등장, 여기까지는 똑같은 얘기지. 판타지와. 그러니까 수빈은 SF를 인지와 낯설의 상호작용인 인지적 낯설미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며 판타지와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판타지에 등장하는 낯설미랑 SF에 등장하는 낯설은 다르다. SF에 등장하는 낯설은 인지적 낯설미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이게 뭐 수빈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빈의 주장이에요.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 생각입니다. 우리는 뭐 받아들일 수 있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봅시다. 이제 그 수빈이 말하기를 이제 그 인지적 낯설이라는 어떤 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죠? SF에 등장하는 낯설은 인지적 낯설입니다. 그러면 인지적 낯설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봅시다.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은 낯설게 느낀다. 그러니까 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어떤 대상은 낯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것이고, 낯설은 모르는 거다.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개념으로 지금 써있죠. 한 덩어리에 묶였잖아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죠? 그러니까 알만한 모르는 것들, 낯선 것들, 경험해본 그 같은 어떤, 그러니까 좀 뭔가 개연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걸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없지만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럼 한 80년대, 90년대 걸어 다니면서 통화한대, 뭐 그런 거, 그죠? 상상도 못했죠. 상상을 했겠지,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겠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뭐 인지적 낯설이라는 얘기지. 그냥 낯설은 용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그 낯선 것이고, 그죠? 그 판타지에 낯선 것이고, SF에서 등장하는 인지적 낯설은 뭐 걸어다니면서 통화하는 뭐 휴대폰 뭐 이런 거, 그죠? 80년대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지. 어디 갔나? 그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낯섦. 이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 한꺼번에 묶여 있죠, 그죠? 모순적이죠, 모순적,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인지와 낯설은 서로 반대 위치에 있다. 그렇지. 하지만 수빈은 SF가 인지와 낯설을 동시에 갖고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 그 작가의 경험적 환경, 이게 뭔 말입니까? 현실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작가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그 80년대 살면서 유선 집에 전화기가 있고 밖에 이제 공중전화기가 있고 이런 시대, 그런 환경에 대안이 된다. 대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손에 막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막 통화를 하고 친구랑 통화가 막 되고 걸어다니면서 통화가 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어떤 상상의 틀. 요 말이 이해가 좀 어렵죠. 말을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작가의 경험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 그죠? 이 말이 그냥 쓸데없이 어렵게 써놓은 거죠. 그죠? 이거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별거 없는, 그죠? 상상의 틀. 이 SF의 이제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 이것도 말이 조금 그런데, 뭐 SF의 이제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 그러니까 SF의 주요 얘기거리다. 상상의 틀이란 게 막 손에 핸드폰을 들고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한다. 뭐 그런 얘기들. 여기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네.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요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 현실에 대한 얘기고,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인지에 해당하고, 낯설은 상상의 틀이겠지. 그죠? 인지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이고, 낯설은 상상의 틀이겠지. 이해되죠, 그죠? 하지만 상상의 틀 얘기가 나오네. 하지만 상상의 틀은 다르다. 끝인가? 상상의 틀은 이제 그 낯설에 대한 얘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인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얘가 있구나. 예를 들어 어떤 SF 작품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등장한다고 하자. 빛의 속도로 막 이동하는 우주선. 이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빛의 속도로 우주선이 이동한다? 이건 지금 뉴턴 법칙, 아인슈타인 법칙에 어긋나지 않나? 그죠? 이런 거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실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은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으로는 이제 실현할 수 없고, 상상력에 기반하여 뭐 창작된 어떤 낯선 것이다. 그죠? 낯선 것이지.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의 낯선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판타지는 아까 말했듯이 판타지의 낯선 것은 용 타고 날아다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학적 원리를 이용했던 뭐 웜홀이라든지, 그죠? 지금 뭐 밝혀지지 않은 어떤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뭐 하면 좀 뭔가
공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발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80년대 조금만 더 발전하면, 삐삐 요게 좀 발전하면 손에 그 전화기가 막 무선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통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디 갔나? 판타지에 어디가? 그죠? 근데 빛의 속도로 가는 어떤 우주선, 뭐 그 정도의 어떤 것과는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용과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르다. 그게 이제 이게 그 수빈이 말하는 어떤 뭐 인지적 낯설, 그죠? 그러니까 뭐 낯설긴 한데 이게 세상에 없긴 한데 가능성이 있다, 그죠? 용은 세상에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가능성이 없다, 이래 보는 거지. 이것도 모르지. 용도 막 뭐 유전자 개발해가지고 막 생물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이 수빈 생각입니다, 그죠? 수빈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렇다.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겠지, 그죠? 과학적 원리 기반으로 한다.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 뭡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입니다. 그리고 SF에 등장하는 낯선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를 접할 때와 달리 이를 이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판타지에 등장하는 용은 그냥 뭐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여기는 거야. 아, 용 타고 날아다니는구나, 이렇게 본 거지. 근데 이 낯섦, 막 손에 막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통화하고, 빛의 속도로 우주선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좀 낯선데, 조금 뭐 그죠? 약간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그죠? 저럴 수도 있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수비는 SF의 낯선 것이 단지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그 판타지에 있는 낯설음을 유발하지 않죠.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지. 아, 저것도 용 타고 또 날아다니는구나, 이래 보는 거지. 근데 SF에 있는 낯설음은 좀 낯선, 저런 게 있나? 저런 거 현실에 없는데,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는 느낀 낯섦은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낯설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봄으로써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손에 막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무선 통화를 막 해, 걸어 다니면서 80년대 90년대, 그죠? 그런 영화를 보는 거지. 그러면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을 이제 그런 걸 보고 난 뒤에 현실을 딱 보는 거지. 그러면 유선 통화, 집에 있는 유선 통화, 유선 전화기, 아니면 공중 전화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아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 공중 전화에 줄을 쭉 서 있다가, 야, 어떤 영화 보니까 그냥 뭐 자기 개인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막 걸어다니면서 통화하더라, 그죠? 뭐 그런 거, 그죠?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재인식한다. 낯설음으로 이어진다. 재인식한다. 그 말이죠,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현실을 낯설게 느낀다, 그죠? 이렇게 바라보며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 뭐 혼자 내 손에 핸드폰 무선 전화기가 있으면 참 편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그죠? 수비는 SF의 낯설미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며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냥 뭐 낯선해, 야, 새롭네, 뭐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이게 큰 거지. 그러니까 야,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제공함으로써 저런 게 있으면 야, 100만 원 주고라도 사겠다. 이거 예전에 이제 그 모토로라 이런 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막 100만 원 주고 사고 그랬죠.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죠? 이거 현실을 좀 아무 생각 없이 봤잖아요. 전화기는 뭐 당연히 집에서 통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공중전화에 줄 서가지고 통화하는 거고,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다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야, 미래에는 무선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하더라.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런 게 봤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거지, 그죠? 공중전화에 줄 서 있다가 야,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딱 떠올리는 거죠. 깊이 있는 이해가 된다 라는 점에서 판타지와 이제 구별할 수 있다, 그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 요 정도 몇 개 단어가 있었지만 별로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었고, 그죠? 또 사문단, 또 반복입니다. 사문단 봅시다. 노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비는 SF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다른 특징으로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노부부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노부부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뭐 그냥 그 인지적 낯설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낯선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부부는, 그죠?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그 낯선 거잖아.
의미하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의 세계.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이제 아까 작가의 경험적 환경이고, 그다음에 SF 속의 세계가 뭡니까? 상상의 틀이겠지. 그죠? 상상의 틀. 응?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SF 속의 세계 같은 얘기죠. 그죠? 그걸 이제 구분해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된다. 그러니까 현실과 SF 이거를 이제 구분해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뭐라고? 노붐이라고, 노붐. 새로운 것.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거와, 현실에는 노붐이 없죠. SF 속에는 노붐이 있죠. 그죠? 이거 뭐, 아주 그냥 말을 괜히 어렵게 해놨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죠? 또 노붐의 특징. 그 뭐 그냥 말을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노붐의 특징은 총체적인 것이다. 총체적이다. 총체적. 이게 뭔 말이냐? 이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노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야 이런 게 있어요. 무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무선 전화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에 있음으로써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다른 그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새롭게 현실을 재인식하고 그래가지고 가치관의 세계관이 바뀌어 버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거잖아요, 그죠? 말만 이렇게 써놨지 그냥 뭐 이런 거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그런 얘기라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총체적이라는 건데 총체적이라는 게 뭐냐? 뭐가 총체적이라는 거냐? 그런 것들이 노붐이라는 새로운 것들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큰 영향을 줘가지고 뭐 바뀌어 버린다, 변화를 준다,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가 있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뭐 우주선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현실을 새로 보고 생각해보고 그 내 세계 내가 생각하는 걸 받아들인.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를 이제 생각해보는 거지. 그럼 나중에 되면 저렇게 되면 안드로메다 은하에 막 갈 수도 있겠네, 그죠? 아니면 화성 같은 것도 빨리 갈 수가 있겠네. 거기서 테라포밍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살 수가 있겠네. 뭐 이런 어떤 그러면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런 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총체적인 변화, 그죠? 막 지구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죠? 세계적으로 이제 상상력이 막 커지면서 어떤 인식 자체가 가치관 세계관이 막 바뀌어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한반도에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주로 가는 어떤 빛으로 날아가는 어떤 그 우주선 생각하면서 이제 막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고가 커져버리죠, 그죠? 사고의 범위가 커져버린다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죠?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지. 이런 게 만약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 이런 거 생각 안 했다면 이거 한반도에서 서울에서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집을 사가지고 살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할 텐데, 그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개념 자체를 이제 새롭게 할 수 있고, 이는 곧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개념 자체가 이제 새롭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 같은 얘기잖아, 그죠? 이런 관점의 변화는 작품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볼 때에도 적용된다. 이제 그런 어떤 작품을 보고 SF 영화를 한번 보고 왔어. 영화관에서 딱 보고 영화 한 편을 딱 봤어. 그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제 그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럼 현실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는 거지. 야, 이거 빨리 가는 뭐가 있으면 집에까지 빨리 확 가겠네,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현실을 볼 때도 적용된다. SF에 등장했던 노붐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SF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관점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거 그 상상에 젖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고, 그죠? 극장 갔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집에 오는데 힘들었다. 그러니까 빨리 공간 이동할 수 있는 그게 딱 있으면 좋겠다. 현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그죠? 이거 공중전화에 줄을 막 서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 이거 핸드폰 무선 전화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딱 있으면 이렇게 공중전화에 줄 서가지고 통화할 필요 없이 바로 딱 전화
주머니에서 딱 꺼내가지고 통화하면 좋겠네. 이런 어떤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 그죠? 아, 나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100만 원으로 누가 만들었고 팔면 100만 원이라도 나 사고 싶어.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실마리가 될 수 있고,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또 우리 생활이 좀 더 편해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수비는 노붐이 이제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봤다. 그죠? 이게 새로운 것이 개연성이 있어야 돼. 뭔가 좀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한 거야지만 이렇게 뭐 새로운 어떤 관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말도 안 되고 막 그런 얘기 하면은 좀 뭐라 그래, 판타지 비슷하게 가버리죠. 그죠? 개연성 없고 비합리적이다. 그건 판타지잖아요. 판타지. 용을 타고 날아다니고, 그죠? 뭐 그런 거. 그건 모르지. 뭐 나중에 유전공학이 발전해가지고 용을 타고 날아다니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도 그런 생각하면 그 수빈의 생각과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얘가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지. 이 얘가, 여기 있는 얘가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유전자 DNA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 이 얘는 적절하지 않은 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 글 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죠? 용이 등장, 용을 타고 날아다니는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이제 이 글 쓴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죠? 어쨌든 노붐이란 게 이제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 개연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거는 판타지다. 그죠? SF에 등장하는 이 새로운 것들은 판타지에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과 달리, 그죠?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 이런 거 뭐 용 타고 날아다니고 이런 건 달리 과학기술적 원리에 기반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어떤 뭐 공간 이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하다. 뭐 웜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막 이 우주가 이렇게 휘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 다른 아주 먼 거리에 어떤 뭐 우주로 가를 수 있는 뭐 그런 거 과학적으로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죠? 기반한다. 이제 과학적 기술 원리에 이제 기반한다. 그죠? 과학기술적 원리에 기반한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거나 아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적인 사고에 기반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SF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죠? 근데 웜홀 얘기가 나오고 그 어떤 누가 박사, 아주 훌륭한 천재들이 생각해낸 거다.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출발한 거잖아. 거기서 나온 상상력이잖아요. 그죠?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지. 현실의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성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은 사람들은 가능하겠는데 잘하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죠? 총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거. 총체적 변화. 총체적 변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SF, 그죠? 사이언스 픽션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뭐 설득력이 있구나, 말이 되네, 가능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순간 총체적 변화가 일어난다. 가치관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린다. 그죠?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수비는 이러한 노붐의 특성을 잘 구현할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SF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수빈의 생각인 거죠. 수빈의 생각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에이,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 그렇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본문 받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문제 봅시다. 잠시만요. 예, 문제 봅시다.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명 방식 문제죠. 1번 다른 장르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정체성 확립. 이건 뭐 SF와 다른 장르 구별. 이건 뭐 다른 장르 어떤 거? 판타지죠. 판타지. 예? 판타지. 판타지와 이제 구별되게 초기 SF는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라고 여겨졌고 가치를 낮게 평가했는데, 다르코 수비는 SF만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다. 확립하고자 했던 인물 다르코 수빈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그 사람 견해를 쭉 설명한 겁니다.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 생각이니까. 그죠? 답은 뭐 1번 나왔네. 그죠? 2번 SF와 판타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공통점 있었지. 낯선 게 나왔다. 그죠? 차이점은, 그러니까 판타지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SF는 조금 개연성이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런 차이점을 설명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맞고. 두 장르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 에이, 서로 뭐 판타지가 뭐 SF에 영향을 미치고 SF가 판타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틀렸죠.
3번 SF가 현재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SF가 현재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초반에 있었죠, 그죠? 초반에. 근데 SF가 이제 그 과학적인 과학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뭐 표현한 장르고,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문화 콘텐츠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SF가 문화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네요. 이거 뭐 인간 정체성 문제, 현재 및 뭐 미래 사회의 문제 등 어떤 시의성 있는 이야기에 이제 그걸 제시해 준다. 다양한 시각을 준다. 이거 현대 문화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맞네. 그죠? 여기까지 맞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SF의 장단점? SF의 장단점? SF가 장점이라면 이게 장점인데 단점이 있나? SF의 단점은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단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SF의 한계점. 없었지, 그런 게. 그죠? SF가 뭐가 좀 아쉽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SF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그런 게 있었나? 작품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 뭐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얘기 없었습니다. 대체로 뭐 우주선이 뭐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 그런 걸 얘기했지만, 뭐 어떤 작품에서 나왔었다, 그런 얘기는 없었지. 틀렸고. SF가 다른 장르와 이제 구별되는 이유. 뭐 다른 장르라고 하면 뭐 물론 뭐 판타지라고 하면 요건 좀 맞겠네. 그죠? 그러니까 SF와 이제 판타지와 구별되는 이유가 뭡니까? 판타지는 막 낯선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실현성이 없는 거, 개연성이 없는 거고, SF는 좀 내용인데, 지금 없는 내용인데 좀 개연성이 있다. 그죠? 요건 맞네. 요건 이제 그 X라고 하지 말고 O. 그죠?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5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SF의 정의가 달라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SF의 정의가 달라진다고? 이런 거 없었죠? 있었지. 초기에는 판타지와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초기 SF. 판타지와 유사해가지고 좀 낮게 봤다. 그죠? 막 쓰레기 문학이다, 이렇게 막 낮게 봤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SF가, 수비는 딱 보기에 좀 이제 좀 다르다. 그런 가치 없는 게 아니다. 그죠? 가치가 있다. 이래 본 거니까, 그 수빈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수빈의 머릿속,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수빈의 머릿속에서는 좀 이제 그 SF의 정의가 좀 달라졌네. 그죠? 여기까지 뭐 크게 봤으면 맞다고 치고, 문학을 넘어서 더 많은 예술 분야로 확장되는 과정.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 그죠? 문학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어떤 게임, 그죠? 이런데 영화도 문학인가? 영화는 문학이 아니지.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영화, 게임 이런 데 막 진출을 하는 거야. 영향을 주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확장이 되긴 하는데, 그죠? 여러 막 영향을 많이 주긴 하는데 확장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과정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 그죠?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영향을 문학에만 영향을 미치다가 점점 영화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뭐 게임에 영향을 미쳐졌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래 봅시다.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2번. 뭐 적용 추론인데, 봅시다. 2번. 보기에 제시된 SF 소설의 줄거리를 다르코 수빈의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여기 줄거리 나오는데, 보기가 이제 그 SF 소설의 줄거리래. 이걸 이제 보고 다르코 수빈의 관점. 그러니까 뭐 판타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SF는 조금 가능성 있는 얘기다. 봅시다. 보기. SF 소설 땡땡땡에는 외계인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지구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인간과 소통을 시도한다. 주인공인 언어학자는 외계인들의 언어를 배워 소통을 시도하지만, 외계인 언어를 배웠나? 언어학자가 소통을 시도하지만 인간과 외계인들의 이제 언어 체계나 개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개념 체계가 다르대요. 인간의 언어는 단선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제 논할 수 있지만, 외계인들의 언어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서 앞뒤를 정할 수가 없다. 시간이 막 뒤죽박죽이는 모양이네.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되며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에서 순환하는 상태인 것이다. 야, 그럴 수 있지. 그죠? 굉장히 좋네. 결국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한 주인공은 단지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죠? 이 주인공, 이 사람 언어학자, 이 사람은 단지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웠다. 그게 아니라 이거 뭐 영어를 배웠다, 일본어를 배웠다. 그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시간 개념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죠?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외계인의 시간관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렇겠지. 시간관념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죠? 이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이제 완전히 바꾸는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제 시간이라는 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관이 바뀌면서 이제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자체가 또 바뀌어버린다. 이게 이제 뭐 노붐이겠네. 노붐. 그죠? 노붐. 새로운 것. 봅시다. 1번. 독자들은 외계인의 언어를 낯설게 느끼지 않고, 그게 이제 판타지잖아. 낯설게 느끼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용 타고 막 날아다니는 거를 그냥 받아들인다. 그거 판타지지. 낯설게 느끼지. 그죠? 이제 관점이 바뀌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이거 그 수빈이 말한 어떤 노붐이 등장하고, 이제 그 초기의 SF가 아니라 뭔가 개연성이 있는 그런 어떤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이거 후기의 그 SF고, 그죠? 이 다르코 수빈이 말하는 어떤 그 판타지와 구별되는 SF를 말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1번 그 관점, 수빈의 관점에서 보면 외계인의 언어를 낯설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틀렸죠. 그죠? 외계인 언어를 낯설게 느낍니다. 그죠? 이 낯섦이 뭐냐면은 인지적 낯섦, 인지적 낯섦. 낯설게 느끼죠. 낯설게 느끼지 않으면 판타지. 그죠? 낯설게 느낀다. 그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느낀다. 그죠? 낯섦. 틀렸죠. 그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판타지지. 2-1.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죠? 이제 판타지. 그건 이제 수빈의 관점이 아니지. 그죠?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한 건 낯선 그 어떤 이런 걸 보고, 어떤 개연성 있는 낯섦을 보고, 인지적 낯섦을 보고 어떤 그 가치관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총체적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고 총체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건 이제 그 다르코 수빈이 말한 일본 SF가 일어난 SF로 우리가 독자가 받는 영향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죠? 그 현실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 맞죠? 그죠? 현실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된다. 새로운 관점으로. 그죠?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여기 있네.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그죠? 판타지와 구별되는 거지. 요건 이제 그 판타지가 아니라 이제 SF 소설이다. 다르코 수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판타지가 아니라 이제 SF다. 그죠?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 요까지는 맞는데 요 앞에 게 다 틀렸죠. 그죠? 낯설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틀렸다. 2번 봅시다. 2번.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독자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작가의 경험적 환경이 뭡니까? 현실이죠. 현실. 그게 이제 독자와 공유되고 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만약에 작가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고대 사람이야. 피타고라스,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현대에 사는 독자와 어떤 환경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닙니다. 2-2를 보게 되면,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가 뭡니까? 독자죠. 그러니까 작가와 우리는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이 사람은 이제 고대 사람이고 우리는 현대 사람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 작가는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현 시대를 살고 있다. 동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이 지금 같습니다. 그죠? 작가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와 경험적 환경과 이제 독자의 환경과 똑같다. 거기 공유되고 있다. 여기까지 맞지? 그죠?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엄청난 추론이 들어가야 되네. 이 소설 내에서 외계인과 인간이 소통하는 것은 독자에게 낯설지 않겠군. 낯설다고 보는 거지. 그죠? 외계인과 인간이 소통하는 것, 이런 거는 지금 어떤 SF의 어떤 장치잖아. 형식적 장치잖아요. 그죠? SF의 이 소설에 형식적 장치가 되고, 그거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판타지는 낯설게 안 느끼나? 판타지도 낯설게 느끼지만 그냥 받아들인다 그런 거죠. 그죠? 받아들인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고. 예. 여기 이제 그 SF, 이거 다르코 수빈의 관점에서는 SF에서 나오는 낯설은 낯설게 느껴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의심하고 낯설게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낯설지 않는 게 아니라 낯설게 느끼는 거죠. 그죠? 2-2-1. 수빈은 SF를 낯선 것, 네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낯설게 바라보.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여기고 뭐 그냥 받아들이는 거, 낯설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판타지다. 그러니까 뭐 용 타고 날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러려니 하는 게 낯설게 느끼지 않는 거죠. 그죠? 낯설게 느끼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막 언어, 외계인 어쩌고 언어 뭐 소통하고 이런 거는 낯설게 느끼는 거지. 그죠? 근데 외계인과 소통하고 막 이런 걸 내서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판타지가 되는 거지. 그죠? 낯설게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낯설게 느낍니다. 수빈의 관점에서. 그죠? 쉽지 않네요. 그죠? 추론이 좀 들어가네. 3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언어는 주인공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면서, 그죠? 그렇겠지. 얘가 배웠다 그랬잖아. 배웠다 그랬으니까 새로운 것이지. 또 노붐이죠. 노붐. 그죠? 노붐. 이거 주인공의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바꿨다. 총체적으로 바꿨지. 완전히 바꿨다. 주인공의 어떤 시간관을 바꾸게 돼가지고 그 삶의 시간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부분이고,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완전히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죠? 총체적으로 바꿨다. 총체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바꿨다. 그죠? 바꾼다. 그래서 노붐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이거 답이네. 그죠? 답이네. 그죠? 오케이. 노붐.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총체적이라는 말이, 그죠? 총체적으로 변화시킨다. 같은 표현이 있고. 4번 봅시다. 4번. 이거 만만찮네요. 추론이 많이 들어가네요. 봅시다.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관. 이거는 뭐 인간의 시간관이 아니라 이제 외계인의 시간관이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 게 이제 외계인의 시간관이다. 그런 거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맞지, 그죠? 현재 인간이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다. 오케이.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며 소설의 내용과 현실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된다. 소설의 내용이라는 게 지금 뭔 내용입니까?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외계인을 만나가지고 막 시간대가 다른 어떤 시간대를 막 통합하는, 시간대에 보는 어떤 시간을 어떤 뭐 동일하게 보는,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는 이런 어떤 외계인과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이런 상황, 뭡니까? 낯선 거죠. 낯선 상황이잖아. 그리고 현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경험하는 세계, 진짜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 이 상황, 현재 과학기술, 그죠? 이 현실을 이제 분리해서 보느냐? 아니죠. 분리해서 봅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2-4. 인지와 낯섦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잖아요. SF는, 수비는, 그죠? 인지와 낯섦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안 봐요. 인지라는 게 뭡니까? 자,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현실, 인지, 작가의 경험적 환경,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인지, 그 다음에 작가의 경험적 환경, 그 다음에 현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인지, 작가의 경험적 환경, 현실, 이게 다 같은 거라고. 인지, 작가의 경험적 환경, 현실, 요 세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러면 소설의 내용, 낯설문, 낯섦, 상상의 틀, SF 형식적 장치. 다시 낯설문, 낯설문, 상상의 틀이고, 낯섦, 상상의 틀,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 요 세 개가 같은 말이라고. 낯섦, 상상의 틀, SF의 형식적 장치. 낯섦, 상상의 틀, SF의 형식적 장치. 요 세 개가 같은 말이라고.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상상으로 만든 말들이고, 요건 이제 현실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작가의 경험적 환경, 현실, 요 세 개가 같은 말이고, 낯섦, 상상의 틀, SF의 형식적 장치가 같은 얘기입니다. 정리됐죠?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이라는 게 낯섦에 대한 얘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상상의 틀이고, 그죠? 그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상상의 틀, 상상을 한 거라,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얘기라는 거지. 그런 구조, 틀을 말하는 거고, 그게 이제 SF의 형식적 장치가 된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현실은 인지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현실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작가의 경험적 환경, 작가가 살고 있는 환경, 독자가 그 살고 있는 환경,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상황, 지금 이제 과학기술, 현대의 과학기술, 그걸 말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분리해서 보냐고, 분리해서 보냐고, 아니죠. 다르코 수비는 분리해서 보지 않고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갖추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보기에는 장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동시에 보면서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현실과 그 망상, 그러니까 상상을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인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용을 타고 막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저거 막 이상하네, 특이하네, 막 낯서네, 그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그죠? 받아들여버리는 거. 그렇게 보면 이제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따로 보는 거고, 따로 보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분리가 된 거지.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된 거죠. 현실과 그 이제 상상은 이제 따로 분리해버리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SF, 다르코 수빈이 말하는 SF는 낯섦, 상상과 그 다음에 그 현실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같이 보는 거지. 그게 이제 인지적 낯설입니다. 인지적 낯섦. 이래 보는 겁니다. 야,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요 부분이 이해가 핵심이었네. 이 글의, 그죠? 핵심은 인지적 낯섦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었구나. 추론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요 세 개가 동일한 내용이고, 요 세 개가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죠? 5번 봅시다. 5번. 외계인의 존재나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건 이제 현실에 없는 내용이죠, 그죠?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지. 상상력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이지만, 그죠?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낯설미죠. 낯섦. 그 다음에 상상의 틀이고, 그 다음에 SF의 형식적 장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지만, 여기까지 맞지? 오케이. 현실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현실 사회의 모습이 반영됐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상의 틀이라든지 아니면 SF 형식 장치나 어떤 낯섦인 것,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좀 반영이 됐다. 이게 뭔 말이냐?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개연성. 개연성.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 일어날 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다. 그죠? 용을 타고 날아다니는 거는 불가능한데, 이런 거는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개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지. 그죠? 여기까지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독자들이 작품을 수용하는 중에는 실제하는 것으로 느낀다. 그래서 낯설지 않게 느낀다. 아니죠. 낯설게 느낍니다. 그죠? 이 SF도 판타지도 SF는 낯선 것들을 가지고 낯설다고 느끼는 거고, 판타지는 낯선 것들을 가지고 낯설지 않게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 용을 타고 막 날아다니는데, 야, 저거 낯선데? 막 이렇게 새로운 건데? 노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용을 타고 막 날아다니는 판타지를 보면서, 낯선 내용을 보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또 저거 용 타고 날아다니는구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낯선 게 느끼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SF는 낯선 걸 보고
이런 이상한 외계인 이런 걸 막 보고 낯선 걸 보고 낯설다고 느끼는 겁니다. 응? 낯설게 느낀다, 그죠? 그러니까 뭐 SF는 낯설게 느끼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인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개연성 있는 그런 낯설음을 가지고 낯설게 느끼고 그 낯설게 느끼는 걸 바탕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난다, 총체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다르게 소비의 관점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지 않는 게 아닌 거지, 틀린 거죠. 낯설게 느낍니다, 그죠? 굉장히 좀 추론 내용이 많이 들어가네. 쉽지가 않네, 그죠? 야, 이거 문제가 좀 어렵네요. 추론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만만한 문제 아니네요, 그죠? 또 봅시다. 3번 넘어갑시다. 3번. 3번. 기억을 중심으로 SF와 판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기억이 뭐지? 낯선 것.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낯선 걸 중심으로? 일단 뭐 쭉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낯선 거에 대한 얘기였고, 그 판타지는 이제 낯선 것이 등장한다. SF도 낯선 것이 등장한다. 현실에 없는 것이 등장한다. 공통점이죠. 근데 이 판타지는 낯선 것이 등장하는데 이걸 막 의심하지 않고 용을 타고 날아다니는구나, 그냥 받아들인다. 낯설게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SF는 낯선 것이 등장하고 그걸 이제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의심을 하고 낯선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낯설게 느끼지 않고 얘들은 낯설게 느낀다, 그죠? 그래가지고 현실을 재인식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실 이해를 높이고,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가치관과 어떤 뭐 세계관이 바뀐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다, 그죠? 이래 보는 거지. 그죠? SF와 이제 판타지의 차이점이다. 그죠? 이래 보면 되고. 3번 쉬웠고, 야, 2번이 어려웠네요. 만만치 않았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정리를 합시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